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간만에 역사 스캔들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휴가를 보내고 2주 만에 오랜만에 이제 역사 스캔들 시간이 다시 돌아왔어요. 벌써 이제 9월입니다. 9월인데 벌써 날씨도 이제 점점 밤이 되면 쌀쌀해지고 이제 좀 가을바람 이런 게 부는 것 같아요. 약간 가을바람이 불면 사람이 좀 센치해지고 막 옛 추억에 막 그런 옛 추억이 생각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번 주말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채팅창에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방송 보신 분들도 아마 무한도전 보셨을 거예요. 무한도전에서 하하와 유재석이 일본의 우토로 마을에 가서 그 강경남 할머니에게 경남 사천 음식을 해드리고 고향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바로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일본 우토로 마을에 대해서 무한도전에서 이제 방송에 탔는데요. 사실 저는 우토로 마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게 2006년이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2006년, 2007년에 한창 우토로 마을 좀 그런 연예인들이라던가 뭐 국회의원들, 뭐 대학생분들이 모금 운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모금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막 후회가 되는데요. 그런 게 이제 이슈가 되고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강제징용 때문에 남겨진 마을인데 일본에서 그것을 매각을 해버리고 강제 철거해서 쫓아내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지원이 되기도 했죠. 전체적인 땅을 다 사지는 못했지만 3분의 1 정도는 살 수 있는 30억 원을 지원을 했었어요. 자, 그런 우토로 마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뭔가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한번 영상으로 좀 이렇게 쭉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조금 더 저랑 집중적으로 우토로 마을의 현재와 그리고 과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무한도전 보셨죠? 거의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무한도전이 예능의 새 역사를 썼다. 역사적인 접근도 했을 뿐더러 교양적인 예능이 되었고 억지 눈물이 아닌 진짜 뭔가 감동을 줬다는 부분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저는 일본에 대한 좀 약간 반일 감정이 좀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은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 남겨져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적인 산물들 정말 우토로 마을이라던가 그럼 하시마섬 뭐 이런 데는 좀 가보고 싶긴 해요. 그런 아픈 역사의 현장들. 징용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신 분이 있네요. 징용이라는 것은 사람을 징집해서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일을 시킨다는 것인데 징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강제징용이 문제인 것이죠. 강제징용이라는 건 일본이 1910년부터 그리고 이제 1945년까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기였잖아요. 여러분들이 근현대사 때 배웠을 거예요.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 말살통치 이런 통치의 세 가지 이게 흐름이 있는데 1930년대부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가담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동남아시아까지 일본이 이제 지네들이 다 이렇게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에게 전쟁 물자를 대고 우리나라의 그 소나무들을 다 껍질을 까가지고 그 송진으로 제트기 연료를 쓰고 공출이라고 해가지고 막 집에 막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온갖 쇠붙이는 다 가져갔어요. 무기 만든다고. 그런 식으로 쭉쭉 핏발아가고 사람까지 데려갑니다. 남자는 강제 징병이 돼가지고 억지로 전쟁에 데려가서 총알바지 만들고요. 그리고 강제징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쟁 물자를 만드는 데 쓰이고 뭐 석탄을 캔다던가 뭐 이런저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막 그런 그 비행기 활주로를 닦는다던가 전쟁에 이제 막 각종 서포트되는 그런 이제 일을 시키는 게 강제징용.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런 여자들은 정신대라고 그래가지고 막 가사노동을 시킨다던가 그리고 요즘 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게 참 명칭이 좋게도 졌어요. 위안을 준다. 컴포트 우먼. 그 위안이라는 게 참 위안부라는 건 사실 미화된 부분이고 사실 그 세계적인 그런 유엔에서나 뭐 외국에서는 성노예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군대에 위안소를 설치해 놓고
그런 군인들의 그런 성적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강제적으로 시킨 사건이죠. 자, 아무튼 그런 시기에 이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아픈 강제징용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바로 우토로 마을. 우토로 마을에 대해서 제가 좀 영상을 보여드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토로 마을을 영상을 잠시만요. 준비를 했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다 따놨는데 이거로 뜨는구나. 잠깐만요. 광고가 나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광고 띄고 네, 영상을 같이 보셨습니다. 바로 우토로마을에 대한 정리를 쫙 해드린 그런 지식 채널 영상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무한도전에서 한번 보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 영상을 보니까 정말 억울한 상황이겠구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가도 그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지 못했고 일본도 그냥 버렸고 방치해버렸고 거기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거든요. 일본에서 그 일한 것에 대한. 그래서 그들을 그냥 방치해버렸고 거기서 그나마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뭉쳐서 옹기종기 살고 있었던 것인데 원래 조선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일 시켜 먹으려고 강제로 데려와서 거기에 또 살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나서는 강제로 나가라고 하는 정말 당황스러운 사건이죠. 예. 한나님, 우토로 마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없나요? 이번에 무한도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경남 할머님에게 경남 사천으로 돌아오시고 싶지 않냐고 서울만 보고 왔는데도 뭔가 이렇게 막힌 게 쑥 내려오셨다고 그래서 경남 사천에 가고 싶지 않으시냐고 하니까 가도 아무도 없으니까 가족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우토로 마을 같은 경우는요 1세대는 진짜 한 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강경남 할머니에 대한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한도전에서 많이 보셨지만 제가 다시 조금 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만요.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면요. 그 이제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1세대 그분들은요 지금 거의 다 되게 많이 이제 노령화되셨고 나이가 드셨고 거의 돌아가셨거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그렇잖아요. 지금 47분밖에 남지 않으셨어요. 그 우토로 마을의 1세대도요 원래 되게 많으셨는데 여기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되게 많으셨는데 현재 강경남 할머니 요 한 분만 남으셨다고 합니다.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본의 사과가 아직도 없지만 뭔가 이게 좀 해결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30억 원 지원했잖아요. 지원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계속 부당한 대우만 당하다가 끊임없이 이제 계속 일본에 투쟁하시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계속 노력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토로 마을 1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한 분만 강경남 할머니 요 한 분만. 근데 나이가 91, 91세신데도 방송에서 봤는데 되게 정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강경남 할머니 보니까 요러한 그런 정정함, 그런 것의 그 원동력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닌가. 그 방송에서도 계속 노래를 막 부르시고 밥도 잘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장수할 수 있지 않으셨나. 그래서 강경남 할머니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번에 기사도 많이 떴어요. 너무 감동적이라고. 우리나라 돌아갈 때 조심히 가라고. 너무 막 우리 할머니 생각나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저도 뭐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유재석도 울고 하하도 울고 참 많이 울었죠. 분할 지원 30억 원은 다 됐어요. 근데 그게 우토로 그 마을에 약 3분의 1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토로 마을의 그런 역사라고 할까요? 그런 우토로 마을이 지금까 어제와 오늘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에선 원래 그러는 거예요. 아이, 내가 봤을 때는 그건 가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 가식적인 눈물과 정말 슬픈 눈물은 틀린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자리에 있으셨으면 울었을걸요. 보는 우리도 슬픈데, 가신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나는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어. 그래도 이렇게 고향 모습을 봤으니까 나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도 슬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든 방송이든지 진정성이 없으면 다 티나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은 우토로 마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간만에 이제 칠판을 썼는데, 우토로 마을의 역사라고 할까요? 자, 글씨 거꾸로 보이시죠? 글씨가 뭔 글씨야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시죠? 잠시만요. 자, 평소에 좌우반전으로 하기 때문에 풀어야 돼요. 자, 풀고 우토로 마을의 역사, 그리고 아프리카 로고를 아래로. 잠깐만요. 예, 지금 생방 중이고요. 채팅창에 진짜 이런 일제 그런 잔재들에도 관심이 많으시네요. 뭐 반민특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죠.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네요. 맞아요. 유재석의 눈물의 도시락 그 장면도 저도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 우토로 마을 분들이 자기네들한테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분들이 뭐 돈은 없고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싸서 주셨는데, 그 눈물의 도시락, 진짜 이렇게 먹으면 막 목이 메이는 그 느낌 막 너무 느껴졌어요. 자, 그러면 우토로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토로 마을은요, 오사카 위쪽의 교토시, 우토로 51번지에 위치한 곳입니다. 우토로 마을에 뭐라고 할까? 그런, 이 분들이 여기로 가시게 된 이유는 1941년에 처음으로 가시게 됐대요. 1941년에 강제징용을 당하게 됩니다. 조선인, 이거 왜 이렇게 덜렁거려? 간만에 썼더니 이게 덜렁덜렁. 조선인 1300명이 강제징용 당하게 돼요. 이때 강제징용 당하게 된 이유가 교토의 그런 비행장 건설을 위해서, 교토 군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건 쓰지 않을게요. 군비행장 활주로를 닦기 위해서 1300명이 강제징용이 됐고, 그 강제징용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최초의 우토로 마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토로 마을은 거기에 원래 사람이 살았던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집이 있어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너네 여기서 살아, 너네들을 위한 공간이야 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강제징용을 당했는데, 그냥 대충 너네 여기서 니네가 판자촌 만들어서 니네가 살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길을 닦고 마을을 하나 건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을 주민들은 소유권을 어느 정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 만든 거니까. 거기는 그냥 완전 벌판이었고 지대가 되게 낮은 부분이래요. 왜 지대가 낮아졌냐면, 이 우토로 마을이 낮아졌냐면, 이 조선인 1300명을 강제징용을 해서 군비행장을 만드는데, 그 군비행장을 아스팔트 같은 거 이제 그런 식으로 까는 걸 흙이 필요하니까 이 지금의 우토로 마을 그쪽에서 엄청나게 흙을 판 거예요. 그래서 흙을 파다 보니까 지대가 낮아졌죠. 그 흙을 판 그 낮은 지대에다가 이제 집을 막 슬레이트로 만들고 판잣집을 만들고, 그게 이제 우토로 마을의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은 1945년에 8월 15일 광복절, 일본의 패망,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이제 그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강제징용된 분들은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분들을 이제 국가에서 다시 배를 보내가지고 데려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광복의 기쁨, 그 광복의 기쁨도 잠시
뭔가 우리도 하나의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정신이 없는 거. 우왕좌왕. 누가 정부를 이끌 것인가,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가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또 냉전 이념에 희생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북쪽에는 이제 소련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땐 러시아가 아니었죠. 소련의 그런 신탁 통치를 받았고, 남한은 아래쪽은 미국의 신탁 통치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 새로 혼자서 서울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권력 싸움이었죠. 바로 미국과 소련의 권력 싸움에 희생이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이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냥 거기에 남겨졌습니다. 실업자로 전락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이 원래 마을에 방치돼 버렸어요. 일본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나라도 신경 쓰지 않고 이분들 혼자서 쓸쓸히 그냥 남아서 마을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글, 우리의 역사, 뭐 우리의 민족, 우리 민족의 뭐랄까 그런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조선인 학교까지 건립을 했어요. 조선인 학교를 건립하고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좀 뭔가 안정기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겠지 이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도 찾지 않았고 이 조선인 학교도 일본의 탄압으로 폐교됩니다. 이 폐교되게 된 게 1949년에 불법으로 학교를 만들었다고 해서 일본의 탄압으로 폐교돼요. 글씨 보이시죠? 아, 내가 다 가렸구나. 잠시만요. 뒤로 밀면 보이나? 이렇게. 일본의 탄압으로 폐교됐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흐름을 좀 파악하시라고 써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49년에 이제 폐쇄가 되고, 그리고 나서도 이 우토로 마을에 있는 분들은 일본이 가만히 내비두지 않아요. 뭐 괜히 뭐 니네들이 뭐 첩보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를 간첩처럼, 우리가 이제 북한 간첩 이런 식으로 뭐 너네 뭐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감시하고 치안이라는 그런 뭐랄까 그런 구실로 계속 괴롭힙니다. 1952년에 여기에 있는 주민들을 관리하겠다 해가지고 강제 지문을 채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러면서 강제 지문 채취하고요. 그리고 치안 관리 대상으로 둡니다. 아니 무슨 범죄자야? 치안 관리 대상이라는 건 여러분 한번 범죄를 저질렀거나 전과잖아. 정말 이렇게 그런 뭐야 철컹철컹 그런 그 뭐야 그 팔찌 있죠. 전자팔찌. 그런 거 차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안관리 대상인 건데 그냥 거기 사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치안관리 대상으로 괴롭혔어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연행하고 강제 조사를 합니다. 강제 소환해서 강제 조사 및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국가에서도 괴롭혔지만 실제로 이 우토로 마을에 일본인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유 없이 불 지르고 갑자기 왜 화면이 꺼졌지? 잠시만요. 예. 갑자기 와서 막 불 지르고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괴롭히고 니네 왜 여기서 살아? 왜 조선직 니네 왜 여기서 왜 살아? 이러면서 그냥 툭하면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우토로 마을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냥 그 우토로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요 바로 이렇게 다리 건너서 일본 마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잠시만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게 다리 하나로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아주 다리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잠깐 옆에 상하수도 같은 실개천이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하얀색 건물이 있죠. 뭔가 튼튼해 보이는 이 건물. 이거는 일본인들의 그런 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다리는 실제 우토로 마을은 완전 막 판잣집처럼 돼 있는, 우토로 마을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보여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건물 잘 없죠. 이런 건물이 있는 지역은 주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요런 정말 판자촌, 정말 가난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거 다 우리가 이게 지은 거고, 우토로 마을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수도도 안 들어갔어요. 1988년까지 수도가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채팅창에 7644님 고맙습니다. 수도가 안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막 여름에 더우면 샤워하고 세수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도 물을 길어다 와야 돼요. 우물에다가 물을 길어다 와가지고 집에다 저장해 놓고, 그럼 물을 아껴 써야 되겠죠. 손도 이렇게 아껴서 씻고. 그리고 물이 없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화장실이 푸세식으로밖에 없다라는 거. 잘 씻지도 못하고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죠. 씻는 물하고 뭐 먹는 물 구분도 안 되고, 음식할 때 그 물 기르러 가야 되고, 너무나 힘들게 1988년까지 우물 길어다 썼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예, 정말 너무 어렵네요. 이건 다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런 수로를 건너서 이렇게 구변되어 있다고 보여드린 거고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 예, 요렇게 그러니까 다리 사진은 제가 못 구해가지고 요렇게 하나에 조금 실개천 요런 식으로밖에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요쪽은 일본인 마을, 여기는 조선인 마을. 그런데 요쪽에 사는 일본인 애들이 막 술 먹고 와가지고 괜히 와서 깽판 부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침수. 왜 침수가 되냐면 일본 애들이 이 우토로 마을이 지대가 낮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얘기 듣고 정말 화가 났는데, 일본 애들의 그런 상수도 있잖아요. 그 상수도가 아니라 하수도를 일부러 우토로 마을 쪽으로 이렇게 뺐대요. 그럼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그 좀 지대가 높은 쪽에 있는 일본인 마을에서 그 내려온 그 물들이, 그 하수도와 그 물들이 우토로 마을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본인 마을에서 쓰고 있는 그런 찌꺼기 물들, 그런 하류들이 다 우토로 마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우토로 마을로 내려온 데다가 비까지 오면은 엄청나게 침수가 되는데, 이 침수가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지저분해지고 힘든지,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홍수가 나고 침수가 되면 어렸을 때 물놀이를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집 주변이 다 이렇게 수영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철없을 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침수된 지역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아빠랑 피서를 가다가 침수된 지역에서 이제 막 우리 차도 거의 막 둥둥 뜨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물들이요 엄청 더러워요. 하수도에 있는 그 물들이 역류하는 거예요. 오물들. 그뿐만 아니라 이때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정화조까지 역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가지고 한 3일 만에 화장실 가서 빅동을 쌌는데 그 변기가 역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홀업을 하죠. 완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침수가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요, 여기 배까지, 성인 남자들 배까지 올라갈 때요. 그러니까 그런 침수가 빈번했는데도 이런 거는 뭐 일본인이 아니니까, 그냥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이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런 힘든 나날을 좀 보내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계속 살고 계십니다. 강제조사미 연행을 받고. 그리고 이분들은 아까 강제징용 당했는데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일본의 패망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계속 치안관리 대상, 전과자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디에 취직도 못해요.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일본 애들이 써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요? 막노동. 노가다가 일본 말이죠. 그쵸? 막노동이라고 해야겠죠. 막노동, 폐품. 이런 길에 이게 공병 짓고 폐품 같은 거 모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잡일을 해가면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세대도 물론 그렇고, 그 다음 2세대도, 3세대도. 그러니까 이분들의 바람은 자식들이라도 제발 학교에 보내고 대학을 가고 제대로 살길 원하는데, 가난이 되물림 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이 우토로 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분위기에서 또 억울한 일이 생기죠. 1987년에 여기 펜이 또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1987년에 얘네들이 주민들 몰래 매각을 합니다. 이 땅을, 요토로 마을을 주민들 몰래. 이 매각도 뭔가 좀 음모가 느껴져요. 이게 원래 이 땅이 이제 교토에 비행장을 건설하고 그랬던, 그거를 이제 주로 했던 기업이 바로 닛산인데요. 닛산 차체에서 이걸 몰래 주민들의 몰래 매각을 하는데, 누구한테 매각을 하냐면, 이때 주민회 회장이 있었는데, 우토로 마을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토로 마을 그 주변의 주민회 회장인데, 그 사람만 유일하게 그 옛날에 대학에 나왔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대.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우토로 마을을 매각을 하게 됐어. 그 뭔가 음모가 느껴지죠? 그 다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주민의 회장한테 3억엔에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988년에 그때 드디어 상수도가 들어와요. 상수도를 건설을 해요. 이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게 해줬다라는 거죠. 이게 일본이 이제 이 오토로 마을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생각해줘서 해준 걸까요? 그게 아니라 땅값을 올리려고. 뭔가 상수도라도 만들고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놔야지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역시 땅값이 뛰고 나서는 1989년에 또 2차 매각을 하는데 주민의 회장으로부터 누구한테 매각을 하냐면 서일본식산에 서일본식산은 그냥 부동산 회사예요. 여기에 또 2차로 매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4억 5천액일 거예요. 4억 5천만에게 5천만 엔이죠. 그냥 이게 아니라 3억만 엔. 금액을 외우실 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주민의 회장한테 한번 팔았던 게요. 닛산 자체가 이렇게 기업한테 바로 파는 게 뭔가 뭔가 좀 구리기 때문에 일단 개인한테 잠시 팔았다가 개인이 다시 회사에다 파는 그런 그 루트. 그러니까 주민의 회장하고 뭔가 쏙닥쏙닥한 게 아닌가. 이 주민의 회장이 좀 그나마 대학에 나오고 좀 그렇기 때문에 뭐 문서를 꾸며가지고 이 주민의 회장한테는 1억 5천만 엔의 이득을 주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서일본식산을 매각하고 난 뒤로는 이 서일본식산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서일본식산에서 강제 철거를 하겠다고 압력을 줍니다.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거죠. 퇴거 명령.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막 달동네 뭐 이런 데서 살면은 갑자기 포크레인,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이 물고 와가지고 막 강제 철거하는 그런 거. 정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강제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때 대학생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오토로 마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89년에 얘네들이요, 주민들을 상대로 살고 있는 주민분들을 피고로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대한 뭐 소유권에 관한 그런 재판, 토지명도, 건물을 수거하고, 토지가 누구의 것이냐, 이런 식으로 토지명도 소송을 내요. 그래서 결국 이겼어요. 서울봉신소에 승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주민들이 계속 막 항의했죠. 뭐 수민들의 그런 불복, 뭐 항소하고 상고하고 계속했지만 결국은 기각.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뭐 요거는 사실 여러분 외우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식의 이분들이 어떤 아픔을 당했느냐 한번 그냥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제가 적어 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 이분들이 가시게 된 건 1941년에 우리나라 국가 총동원령일 때, 일본의 태평양 전쟁 시기 때 강제로 일시킨다고. 이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주겠다고 이제 데려가가지고는 강제징용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우토로 마을이었는데 일본이 전쟁이 지고 나서는 그냥 방치돼 버렸어요. 그리고 조선인학교 건립했지만 일본이 폐교시켰고, 일본은 끊임없이 이분들을 강제 연행하고,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주변에 무슨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니네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도둑질을 누가 했어, 그럼 너네가 있지, 이런 식으로 강제 조사및 연행, 막 범죄자 취급을 하고 국가에서 계속 괴롭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이제 닛산차체에서 매각을 하고 상수도 건설 이후에 서일본식산이 일본 부동산 회사로 이제 매각이 됐고, 그리고 강제 철거 압력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정말 돈이 없으면 무조건 쫓겨나게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서 계속 버텨내셨는지. 우리나라에는요 2004년부터 처음 알려졌습니다. 2004년, 이건 안 적을게요. 2004년에 우토로 마을 살리기 모금 운동 이러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각종 대학생분들 뭐 지식인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국민들의 그 성금이 약 5억 원 정도가 모여졌다고 합니다. 5억 원 정도가 모여져서 이걸 이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요. 5억 원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이
이분들이 사시고 있는 토지를 아예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했고 이때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정부가 이제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잠시만요. 저 잠시 이거 좀 풀게요. 좌우반전 좀 어색해. 풀어야 돼. 자, 정부가 지원 약속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008년에 노무현 정부가 이제 정부 지원 약속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15억 따로따로 이렇게 분할해서 이제 도와주기로 해서 결국에는 2008년에 15억 원 우리나라도 갑자기 큰 돈이 이제 나갈 수 없으니까 국가 예산안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2008년에 15억 원, 2009년에 15억 원 이런 식으로 토탈 30억 원을 이제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총 6,000평에서 2,000평을 사게 되고 3분의 1 정도의 그 땅은 우리가 사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이 조금 웃기 시작했고, 예, 그나마 좀 사람답게 조금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우리나라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 1989년부터요. 우토로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쫓겨나게 될 그런 상황에 일본 사람들도 일본의 그런 양심 있는 그런 선각자들이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도와준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무한도전에도 요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이라고 에루와라는 그 건물에 이분이 있으셨죠? 이분은 계속 여기서 사시면서 우토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래요. 그래서 우토를 지키는 모임의 대표자 분이시고 그 에루아라는 그 건물을 제가 실제로 가셔서 찍으신 사진에 따였는데요. 우토로 주민분들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 에루아라는 건물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건물에서 우토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1층은 여기 1층은요 그 주민분들 건강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도 간단히 되어 있고 이것저것 같이 배우는 시설 뭐 그런 것들 막 마을회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우토로 마을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좀 얘기를 해드렸고 사진을 좀 몇 개 보여드릴까 봐요. 아까 제가 1300명 징용된 그 사진 강제징용 여러분 강제징용에 대해서 조금 딱 와 닿으세요?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왜 한국으로 안 오고 거기 살지?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강제징용된 그런 분들이 왜 못 돌아왔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지고 나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중국에 다 귀국선 보내가지고 다 회수, 다 그 자국민들을 챙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귀국선을 보낸 곳이 없어요. 우토로마을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할린 동포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할린 동포?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들은 여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갔다가 이제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된 저기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그런 쪽에도 우리나라 민족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신 분들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사할린이라는 섬에 가서 사할린이 어디냐면 러시아와 일본 그 홋카이도 그 사이에 있는 이렇게 동그란 섬인데 이렇게 좀 길쭉한 섬인데요. 거기에 가가지고 사할린에 석탄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맞아요. 미쓰비시 강제징용으로 가셔가지고 일하는데 아무도 국가에서 뭐 귀국선을 보내지도 않고 그리고 강제징용자 이분들은요 광복 이후로는 그냥 실업자예요. 월급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냥 버림받아서 그 자리에 버림받은 거. 돌아갈 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돌아갈 돈도. 물론 이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에 오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실제로 왔다가 적응 못하고 다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막상 왔더니 국가가 챙겨주는 것도 없어. 대화도 안 통해. 실제로 우리나라에 온 고려인 분들이 되게 막 부모 세대에서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 막 우리나라에 대한 막 좋은 얘기만 듣고 되게 큰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완전 동남아시아 그런 걸 뭐라 그러지? 그 불법 체류자 이런 취급받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도 못 구하고 막 힘들게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잘 못 챙겨요. 되게 우리나라는 한민족 하면서 그런 민족에 대한 그런 뭔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챙기는 마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뭐 데려다 준다면서 바다에서 죽인 사건도 있고, 강제징용하려고 데려가다가 이제 죽인 사건도 있고, 하시마 섬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러면 강제징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좀 마음에 와닿게 제가 방송에서 되게 많이 틀어드린 영상인데 그래도 한 번 더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다음 주 무한도전 주제래요. 하시마섬. 이게 참 화가 나는 게 하시마섬이 심지어 유네스코 등재된 거 아시죠? 일단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강제징용에 대해서 좀 와닿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환경 오염을 줄이는 얍. 효과도 있다. 화면 옥상의 나무 바뀌어라. 앞풀이 대기 잠깐만요. 오염 물질을 빨아들이고 바뀌어. 식물의 정산 작용으로 주변에 슉. 예,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 강제동원 하시마섬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 제가 그때 유네스코 지정됐을 때도 보여드렸고, 아주 옛날에도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섬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어떤 식으로 등재가 됐냐면, 그 일본의 찬란한 산업 유산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뭐 이런 현장을 보여주는 뭐 유산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으면 강제징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일본이 또 말을 싹 바꿨죠. 예, 채팅창에 서규인 형님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말을 바꿨냐면 퍼스트 워크인가? 퍼스트 워크. 그 강제징용의 그런 그 퍼스트 워크에 대한 그 영어를 뭐 국제적으로는 다 그걸 강제징용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꾸 막 주장을 해요. 그거를 구글에 쳐봐도 막 강제노동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이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유네스코 되고 나서 말 싹 바꾸는 거예요. 유네스코에 막 할 때는 뭐 강제징용 부분도 인정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얘기를 하더니 또 그런 식으로 그 하시마 섬에다가 진짜 우리나라 강제징용 시켰고 그때 그런 걸 그대로 정말 표현하지 않는다면 진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의견을 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토로 마을에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아까 좀 설명한 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아까 1300명 징용이 됐고 그분들이 이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서 1941년에 처음으로 이제 징용이 되셨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1999년에 퇴거 확정이 되고 나서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끊임없이 모금운동이 2004년 1999년 이후로 있었고요. 우토로 마을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실제 모습,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옹기종기 마을이 있는데 마을이 다 이렇게 오래되고 건물이 다 이렇게 좀 보세요. 막 판잣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 모습이 그대로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이런 건물 하나 정도는 남아줘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분위기를 보여주는 2년 후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재개발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들을 공영주택이라서 임대주택식으로 이제 그냥 아파트 같은 거 지어서 거기에 살게 하고 다 재개발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무한도전에서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진짜 평생을 산 그 집과 사진을 찍어드리는 사진으로밖에 못 남기는. 근데 건물 하나 정도는 남겨두면 어떨까. 그래서 이 우토로 마을 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우토로 마을 만들기 지침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모두가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과 그 거의 다 2세대도 거의 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런 고령화 복지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이 부분은 일본이 고령화 복지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주택을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우토로를 미래에 전하는 역사 자료관을 우토로 마을에 만들어 달라. 만약에 이런 역사 자료관 같은 게 없다면요, 사람들은 우토로 마을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이걸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자기네들 강제징용의 역사 뭐 이런 거 본인들한테 좀 피해되는 그런 역사적 산물들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래도 우토로 마을이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었고 이런 일을 당했고 그래도 여기서 계속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남겨두는 역사관을 하나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저도 위안부 할머니분들의 이런 역사관 건립에 요즘 기부 프로젝트 진행 중이잖아요. 할머니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 증언할 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관을 곳곳에 만듦으로써 일본한테 어필하는 거죠. 봐라, 잊지 마라. 너네들이 한 그런 과오로 잊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시민들한테 열려있는 이런 커뮤니티 센터, 이런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줘라. 이 세 가지밖에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우토론 마을이 어딘지 못 들었는데 예 강제징용간 분들이 생활했던 곳이고요. 달빛님 이 지난 그 무한도전 다시 보시면 아실 텐데 지식 채널에 마을 이름 우토로라는 우토로 마을이라는 지식 채널 그 영상도 있고요. 제 방송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리고 그래도 일본인분들이 우토로 마을 만들지 않았는데 일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판잣집 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죠.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건물 지어준 거 하나 없어요. 상수도, 하수도 다 우리가 있어요. 하수도도요. 하수도 시설은 지금도 없어요. 하수도라는 거는 되게 밑에다가 깊이 파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하수도 시설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이 밑에는 하수도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 막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하수도도 임의로 팠기 때문에 1m 정도의 하수도밖에 없어요. 그럼 비가 오면 그 1m의 하수도가 금방 넘쳐버려요. 예. 네네. 한나님 대통령 중에 친일파 누구 있었죠? 대부분 아시지 않나?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예, 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따로 보지 않았어요. 전 교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내년이나 올해 뭐, 따죠, 뭐. 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토로 마을에 대해서 사진을 안 보여드린 거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토로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도 실제 마을에 있고요. 그리고 우토로에서 살아왔고 우토로에서 죽으리라.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지 말아라 라는 뭐 이런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경남 할머니 분의 마지막 당부 보여드릴게요. 이 무한도전 보신 분들은 뭔가 와닿았을 말이지만 하하랑 유재석한테 이 말을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남의 거 훔쳐먹지 말고 나쁜 소리 하지 말고 진짜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 말이 왜 와닿았냐면 이 할머니는 평생을 일본인들한테 나쁜 짓을 당하고 사신 거잖아요. 부당한 대우,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남한테 상처 주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런 식으로. 자, 예. 어떤 분이 예, 무슨 뭔 우토로 얘기냐고 이걸로 별풍 벌라고. 저 교육방송 할 때 그렇게 별로 안 받아요. 교육방송 하면 누가 별풍 쏘나요? 11님 제가 교육방송 할 거니까 뭐 팬가입 하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 원래 오늘은 잊혀진 왕실에 대해서 뭐 덕혜옹주 뭐 이유왕자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냥 무한도전을 보고 이번 주는 우토로 마을에 대해서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무한도전 보고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다루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또 공감이 되고 좀 머릿속에 남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예. 한국사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한국사 시험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전교사 2급 자격증 있어요. 저는 그 자격증으로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들어가서 한국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교사 자격증이요.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격증 중에 최고의 자격증이 교사 자격증 아닌가요? 그 이상 뭐 더 따야 돼요? 어디서든 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예, 삼촌님 감사합니다. 예, 교원 자격증이요. 전교사 2급 교원 자격증. 교사 자격증이라고도 하고. 자, 우토로 마을 얘기를 했고요. 하시마 섬이 다음 주에 무한도전에서 다룬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있으면 그때 볼 때 더 이해도 잘 될 것 같고 제가 이미 예전에 강제동원에 대해서 한번 다룬 거기 때문에 하시마 섬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그 역사 저널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교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감빵님. 저는 사범대요. 교대랑 사범대는 틀려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교대 나온 게 아니고 교대는 초등학교. 그래서 교대에 가면은 미술, 뭐 음악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전 과목이잖아요. 군함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이거 역사전원 이 내용을요 제가 다 방송에서 보여드리면 너무 기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하시마섬에 대한 역사전원 그냥 전체 내용을 제가 오늘 역사 스캔들 끝나고 쫙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걸 제가 원래 미리 사가지고 이어서 틀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구매를
내가 했나? 틀 수 있나? 잠깐만, 이게 몇 화지? 잠깐만요, 이게 틀 수 있나?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이 지상파 트는 게 복잡해서 이게 지금 몇 화지? 역사저널 그날을 요게 86화랑 80화인데요. 86화, 80화. 쓸 수 있구나. 그러면은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80화 잠깐만요. 옮겨놔야겠다. 바로 뜰 수 있구나. 바로 들어가는구나. 나는 이걸 샀으면은 리방해야 되는 줄 알았어. 오. 잠시만요. 그럼 이거를 삭제하고 이따가 제가 방송 끝나고 80화가 구남도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대한민국 마지막 확대자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 가던 날 영친왕에 관련된 거 그거 연달아서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계속 내용은 우토로에 대한 내용은 다 한 것 같아요. 이것을 뭐 더 막 깊이 있게 뭐 팔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기다리시니까 그러면 간단히 퀵뷰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